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 기업 센터 맡고 있는 박진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설명회는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혹시나 이제 그 질문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교육이 끝나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받고 또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사업개발비 공고문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주의해야 될 체크해야 될 사항들 중점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같이 보고 계시죠? 22년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안내 설명회고요. 자, 일단 그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모든 관련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기업 요 사이트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www.yesis.or.kr에 접속하셔서 지금 회원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를 이제 재정 지원 여기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작년과 올해가 변화가 없어서 21년도 걸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지역과 소셜비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오시면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여기 맨 위에 상단에 이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오늘 교육을 진행할 때 책자로 별도로 또 교육 자료실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저희 이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통합정보 시스템 요 사용 방법 그 매뉴얼을 받으시면 요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부분은 68페이지부터 6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의 68쪽부터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공고문을 보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났고요. 1월 25일자로 났고 지금 모집 기한은 2월 14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업의 기술, 서비스 개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여 자격.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자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2021년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 근로자, 자체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작년 12월 말 기준 근로자가 없었던 기업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도 근로자가 만약에 없다라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자체 근로자라는 표현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인력 지원 사업 외에 이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꼭 그렇게 이제 자체 근로자에서 기존 근로자 또는 뭐 그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인력 사회적 기업 지원 근로자를 포함해서 같이 이제 유급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다 지원받는 근로자밖에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근로자밖에 없더라도 일단은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 부처형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말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법인 형태의 자활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 자격, 신청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참여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없는 기업, 그리고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은 기업 등, 그다음에 당해년도 올해 다른 부처나 이제 지자체로부터 이런 이제 사업개발비 같은 형태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올해는 이미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유사 항목을 작년에 우리가 받았는데 또 올해 신청하면은 심사에서 이제 판단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뒷부분에도 나오니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이것도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자활마을기업은 예비로 간주해서 2년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지원 내용에서 지원 한도에서 인증사회적 기업은 1억 원,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억 원과 5천만 원은 1년 안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올해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번 신청할 때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그리고 5천만 원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3억 원, 최대 지원 기간 동안에 3억 원이라는 뜻은 이게 사업 개발비라는 게 이제 매년 공고가 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그다음에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 이렇게 이제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 기간 동안에 이제 총 3억 원, 합산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질문 채팅창에 뭐 예비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사회적 동조합인데 지원 기간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이제 사회적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을 다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 2년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면서 사회적 동조합이면은 이제 당연히 2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적 동조합으로 2년을 받았는데 그 뒤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다. 그러면 사업개발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그 안에서 2년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업개발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이제 총 10%에서 30%까지 이제 부담을 하는데요. 지원 회차에 따라서 이제 10%, 20%, 30% 이렇게 10%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받을 때는 10% 부담하지만 두 번 받을 때, 세 번 받을 때부터는 30%까지 이렇게 늘어나고요. 이 사업 자부담은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별도로 두고 부가세 말고 사업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청하는 사업비가 1억 원인 경우, 총 사업비가 1억 원인 경우에 보조금을 8천만 원으로 이제 한다라면 자부담은 2천만 원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2회차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20%의 경우에는 8천만 원, 2천만 원, 총 사업비 1억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 그래 부가세는 아마 그럼 1천만 원. 총 그래서 아마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부가세 빼고 1억 원, 1억 원 중에 보조금 8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에서 8대2, 80%, 20%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처음 신청한다, 그러면 10%가 자부담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보조금을 만약 1천만 원을 받게 됐다. 보조금 1천만 원 받게 됐으면 자부담을 1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1천만 원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9를 하셔야 됩니다. 1천만 원 나누기 9를 하셔서 나오는 금액이 자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 우리가 보조금을 뭐 1천만 원 받게 됐다, 1,200원 받게 됐다 그러면 이제 90% 이게 보조금이나거나 80% 보조금이다, 70% 보조금이다 이렇게 따라서 나누기를 하시면 자부담 금액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가 보조금 얼마 받게 됐는데 자부담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검토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건 나중에 시스템에 등록할 때 저희가 따로 또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국비와 지방비가 또 이제 7대3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고요. 그 표 아래 부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면세사 합장의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인데 일단 부가세 면세사 합장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부가세까지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원 기간입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1년이죠. 하지만 보통 이제 그 당해년도, 회계년도 안에 이제 그 사업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을 보통 2월 31일까지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특성을 고려해서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약정 체결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일단은 사업개발비를 받게 되면 시군 부서하고 이제 약정 체결을 하는데요. 약정 체결하고 나서 약정 체결할 때는 보통 이제 12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정 기간으로 하는데 사업 기간으로 약정을 하는데 이후에 그 사업이 이제 좀 딜레이드 연기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도 5월까지 4월까지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로 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약정 체결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군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대 지원 기간입니다. 질문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말기업, 자활기업은 기본적으로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중에 이제 말기업이나 자활기업이 사업개발비 형태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1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업을 2년을 이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 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말기업을 만약에 이제 1년을 받고 예비사회적 기업을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도 한 번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 한 번 받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1년밖에 못 받는 거죠.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말기업 등을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년을 총 합쳐서 2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게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한 번만 받고 바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는 그러면 총 합쳐서 5년이니까 4년을 4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고 나서부터 해서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얼마를 받았던 거는 고려하지 않고 인증 넘어가서 인증 사회적 기업부터 해서는 3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 한도 금액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사회적 동조합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최대 1억 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은 5년 이내 3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발비 중에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이라는 거는 3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브랜드나 상표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동으로 3개 기업이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 3억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함께 신청을 하는데 1개의 기업이 주관 기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최대 이제 3억 원 한도로 해서 1개 업체당 이제 1 운영체당이니까 이게 이제 같이 신청하는 다 업체들 합쳐서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할 때 이 3억 원은 그 기업의 그 기업의 지금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그 안에서 이제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또 사업개발비 따로 이제 신청을 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라는 거니까요. 알고 계시고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사례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만약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미리 저희 쪽하고 상의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사례가 없어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될지를 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심사를 받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학개발비 신청 분야입니다. 신청 분야는 이게 지금 지침에는 없고 예전에는 사라졌었는데 이게 아마 그 신청하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다시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브랜드, 뭐 로고, 기술 개발 등 R&D 비용, 연구 개발 비용이죠. 연구 개발.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브랜드 개발 이게 지금 MICI라고 되는데 MI가 아니고 BI가 아닌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BI, CI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업의 컴퍼니 이미지 맞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비용, 뭐 홍보 자료, 영상 요새 이제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많이 올리시죠. 특히 홍보물, 영상 같은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다음에 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공연 예술 부분에서 이제 기획하는 비용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 출원, 인증 취득비, 홈페이지 개발비, 쇼핑몰 개발 비용, 교육 훈련비는 가능하긴 한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훈련 과정이 없는 그런 이제 교육 훈련을 할 경우에 그런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분야는 이제 이런 다양하긴 한데 실제로 중요한 점은 직접적으로 돈을 이제 우리가 집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직접적인 집행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공연 예술 업체고 새로운 이제 공연 상품을 기획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공연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뭐 들어가는 이제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원래 지출되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를테면 어떤 그 박람회에 참석한다 또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이게 시장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이제 그 계속 길거리에 뭐 부스를 쳐놓고 거기에 이제 시장 수요를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되느냐? 그러면 뭐 이제 뭐 장소 임대 비용이나 뭐 기계 장비 임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애매한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나가는 비용들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의 원래 고정적인 지출 비용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업 개발비는 보통 그냥 이제 그 특정 업체에 이제 위탁을 맡기거나 사업을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거를 그런 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이런 사업 등을 진행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질문해 보시면 뭐 교육 훈련비가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훈련을 하고 나서는 이게 교육 훈련 서비스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격을 취득하다든지 또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나서 이런 교육 진행한 것들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교육을 해서 실제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향상돼서 서비스 또는 이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어쨌든 근데 최소한의 증빙은 교육을 진행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사업개발비 사용 불가 항목이죠. 신청 항목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신청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사용 불가 항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운영비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안 되고요. 뭐 시스템 구축 비용 관련 없는 이게 이제 복사기 임대 비용, 복합기 임대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장비 구입 비용, 이제 그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무실 공장을 이제 꾸미겠다, 뭐 그 체험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대부분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리스, 예외적으로 이제 자부담 50% 이상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제 임대 그 사업자를 거래처가 임대 사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복극기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뭐 기계 장비를 우리가 이제 그럼 임대를 해서 쓰겠다, 뭐 차량을 임대해서 쓰겠다. 우리가 어떤 이제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또는 거래처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임대하겠다, 50% 자부담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있는 업체로부터 이걸 해야 되겠죠. 뭐 차량에 원래 임대해 주는 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뭐 진짜 특수한 기계 장비 장치를 임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계 장치 장비를 임대 형태로 해서 해주는 데가 없는데 임대 사업자로 내는 임대 이제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를 만드는 공구 구매는 인증이 되나요? 공구 형태는 이게 시설 장비로 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제조에 소요된 재료비는 가능한데 총 사업비의 20%. 여기가 중요한 건 총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 사업계획비를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신청했다, 2,000만 원 신청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20% 한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재료비가 이제 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 사업비 20%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다만 훈련 과정이 없는 그럼 우리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교육훈련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개발비 항목을 이제 신청 항목과 신청 불가 항목이 있는데 그 제일 많은 사례는 결국 사업개발비는 홍보 형태로 해서 제일 많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갑니다. 그래서 홍보 뭐 리플렛, 팜플렛, 홍보 브로셔 또는 요새 이제 홍보 영상 제작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뭐 TV나 신문 광고 이런 형태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형태로 해서 좀 그 홍보 광고하는 형태로 많이 그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데 이제 그 검색창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많이 하시는 게 홈페이지 개발, 쇼핑몰 개발, 요새는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뭐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업 개발비는 이게 이제 신청 기업이 워낙 많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다 홍보 형태로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하고 저것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게 사용 불가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광고 이렇게 쓰는 비용으로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뭐 신제품 개발에 투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신청하시면 오히려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쭉 다 신청해서 우리가 최대 5천만 원 안에 다 신청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심사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냥 우리는 1,0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선택을 해서 이제 쓰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유의사항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업개발비를 이전에 이제 지원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지원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 실적 보고서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또는 동일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고 싶다, 리뉴얼하고 싶다, 또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또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개발비로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까지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게 보통 뭐 5천만 원 중 얼마를 내려주나요? 이게 신청 기업이 몇 개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00만 원 선, 인증 사회적 기업은 2, 3천만 원 선에서 제일 많이 받아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항목이 얼마인지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게
유아동 상품의 경우에는 KC 인증 비용도 가능한가요? 뭐 유아동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KC 인증 비용은 특허나 이런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기 때문에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 이제 이미 지원을 이제 받았거나 또는 이제 비슷한 항목으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본재 구입 비용을 이제 자본재 리스 형태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 뭐 이를테면 컴퓨터죠. 컴퓨터 우리 생각해 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월 20만 원씩 12개월 또는 뭐 3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게 구입 비용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다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이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자, 정말 중요한 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 개발하는 경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다 적용이 됩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 비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 인증 비용이 보통 100에서 한 2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 접근성 인증 비용을 포함한 견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견적이 없으면 심사에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아예 삭감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홈페이지 개발 또는 뭐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할 경우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 비용 포함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쇼핑몰은 좀 애매해요. 애매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핸드폰 앱을 개발하는 경우도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그 홈페이지를 개발해 주는 업체와 상의하셔서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이 가능하냐,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서 견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및 접수입니다. 신청 기간 2월 14일까지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클릭하지 않으면 임시 저장만 형태로 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누르셔야 되고요. 신청을 이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보완이 가능하니까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신청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8시 이후가 되면 신청 접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닫혀요. 시스템 자체가 닫혀버리니 그렇게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입니다. 사직결 통합정보 시스템 다 알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공고문을 한글 파일로 된 공고문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교육 자료를 지금 자료집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받으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 한글 파일을 받으셔서 그 서식을 작성을 하셔서 그거를 PDF 파일로 전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보 시스템에 그 원클릭 이제 서류 제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시고 재무제표 등 이런 서류를 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동의하시면 그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 보겠습니다. 1번 사업 신청서.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 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노란색 부분을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 지정서, 사회적 동조이면 설립 인가증, 말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이런 서류 등을 이제 올리시면 되고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네. 그 다음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죠. 말소사항 포함으로 해서 요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등본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지금 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둔 그 자료집을 보시면 클릭하시면 바로 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꼭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4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예산운영 계획서인데 뒷부분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작성을 서식 3번과 4번을 직접 작성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예산운영 계획서입니다. 예산운영 계획서를 보고 신청기업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신청을 했는지를 그리고 자부담을 얼마를 할지 제대로 자부담 금액을 적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견적서 등을 보고 제대로 된 업체의 견적을 받아왔는지 그 금액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 견적서 등에서 예산 산출 근거 내역이 된다.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해서 받으셔야 되고 세부 견적서 1개 이상 타 업체 비교 견적서 필히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 2군데 이상의 견적을 좀 받아두시고요. 한 군데 정도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실제 웹 접근성 인증 비용이라든지 여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셔서 견적을 받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견적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꼭 같이 해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 업태에 해당 부분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그 업종 업체를 갖고 있는지 등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 업태가 없는 업체에 이제 그 간혹가다 견적을 받아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 운영 계획서와 그 관련된 금액과 관련된 견적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6번 서류 교육이수 확인증 이건 다 있으시죠? 혹시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경우에는 요 인터넷 사이트, 요 사이트 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이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이러닝이라는 그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 보시면 이러닝을 들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사 필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를 하시고 그때 반드시 대표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자 이수분에서 교육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내셔도 됩니다. 거의 해당 사항이 잘 없고요. 자, 8번 서류 사업계열비를 통한 사업 성과 자료 2회차부터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기존에 이미 사업계열비를 받은 적이 있다. 뭐 그게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지원 사업 받은 거에 대한 최종 실적 보고서를 아마 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되고요. 뭐 그걸 못 찾겠다 그렇게 하시면 시군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쪽은 안 됩니다. 시군에 문의하셔서 우리 업체 이름 내시고 최종 실적 보고서를 좀 이제 그 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요건 서식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숫자가 잘못됐네요. 그 유급 근로자 고용 사실 확인 서류라고 해서 서식 6번이 있는데 이 서식은 직접 작성을 하셔서 밑에 있는 제출 서류, 근로자 명부 등 제출 서류와 함께 PDF 파일로 통합해서 신청 시스템 상에 보시면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관련 항목 등록하는 데가 없어서 요 근로자 관련 서류 등은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에 등록하시면 되고 이때 이 근로자 명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이렇게 해서 같이 파일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요 보시면 요 사이트 숫자 4 그다음에 INSUR foinsure.or.kr에 가시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료집을 받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조회하셔서 그거를 받으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 및 선정 방법인데요. 일단은 공모가 14일까지고 신청 접수가 이제 14일까지고요. 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3월 초까지 쭉 이루어질 것 같아요. 3월 초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월 아마 하순쯤에 심사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은 아마 4월 중에 시군과 기업이 약정 체결을 하고 아마 시작되는 시점은 그래서 보통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지원금이 이제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현장 실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 그 일부만 나갈 수도 있는데 모든 기업을 다 나가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처음 신청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대면 심사가 아닙니다. 사업개발비는 직접적인 대면 심사 아니고요. 서면 심사로 하고요. 경북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갖추어서 서면 심사로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3월 중에 결과를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비 사용 및 정산 방법은 뭐 사업 기간은 뭐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각종 보고서 제출이라고 해서 중간 보고서는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게 되시면 저희가 따로 또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서 사학개발비 지원 서류는 5년간 보관, 이것도 지원받게 되면 그 사학개발비 지원을 받고 그 사학개발비 지원받은 금액을 지출을 한 서류들, 회계 서류죠. 지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겠고요. 자, 문의처는 시군 담당 부서 전화번호가 다 있고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956 50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53입니다. 경산에 있어서 053을 쓰고요. 그 외에 이제 시군에 뭐 작년도 이전 연도 사업 보고서, 사업 개발비 최종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는 이 시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공고문을 보시면 심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보시면 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그래서 10점, 30점, 뭐 그다음에 뭐 혁신성, 성장 가능성, 뭐 생태계 구축 노력, 그래서 점수가 다 있죠. 그래서 합해서 뭐 100점, 뭐 이렇게 만점 이렇게 돼서 아마 돼 있을 텐데요. 이 중에 보시면 혁신성이라고 해서 뭐 글자가 작게 보이는데 SVI 14번 지표, 그다음에 생태계 구축 노력에서 뭐 지역사회 협력 수준,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 실현에서 뭐 SVI 6번 지표, 뭐 3번 지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I가 뭐냐면 소셜 밸류 인덱스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기업 중에 SVI 측정을 받은 기업 중에 우수 이상 받은 기업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따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 올해부터 그거 말고도 이제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SVI 측정을 이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심사 기준에도 일부 지표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에 3개 정도 기준과 지역사회 협력수도 사실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서류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좀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관련해서 현장 실사를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이제 다 나가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보여주시거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청서 서식에 보면 신청서 서식이 있는데요. 이건 인터넷 시스템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공고문에 있는 한글 파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보이는 그 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눌러서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 지원 사업 계획서인데 요거는 그 한글 파일로 된 서식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및 개요 부분은 지원금 신청 내용 및 용도를 간단하게 적어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예시가 있는데요. 자료집에 예시가 있는데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예시는 제가 그 이미 이제 이전에 지원받았던 기업에 잘된 예시를 올린 거라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계획 신청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뭐 여러 장 적거나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는 용도와 내용을 명확하게 간략하게 적으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업계획 부분에 보통 단독으로 신청하시니까 단독으로 체크하시고 사용 용도 부분에는 이 중에 이제 여러 개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보통 홍보 광고 마케팅에서 홍보에 체크하시고 뭐 1,000만 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체크하시고 뭐 5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금액을 적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매출액 부분은 사업 신청 전월 매출액은 1월 매출액, 올해 1월 매출액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매출액은 올해 12월이 이제 사업 종료 마지막이니까 보통 그 예상 매출액을 적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1월 매출액은 뭐 지금 500만 원인데 12월 달에 되면 월 800만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하셔서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특수한 업종이라서 이게 뭐 1월과 12월 매출인데 우리는 12월 매출이 1년 중에 제일 적다. 그래서 1월 달 매출이 차라리 더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 이걸 무시하시고 우리 이제 2022년, 2021년 매출액은 얼마였는데 2022년에는 얼마 정도 매출 달성하겠다. 그래서 연매출로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월비 지원을 통해서 연매출을 몇 % 정도 증가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1월 매출액 금액을 크게 보는지가 아니라 1월 매출액은 지금 4개월비 지원받기 전에 기준인 거고 4개월비 지원받고 나서 이후에 올해 12월에는 매출이 얼마가 될지를 예상을 적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1월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매출, 1월 매출에 비해서 12월 매출이 4개월비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더 늘어날 건지를 예상치를 적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에 그 같은 사업 계획서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필요성, 추진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추진할 건지를 간단히 적으시면 되고요.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이 뭔지 이게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추진 체계, 추진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업 개발비, 사업비를 어디에 쓸 건지 사용처나 거래처에 대해서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아서 그걸 어디다가 돈을 쓸 건데 그 업체가 그 사업개발비 우리가 지출했을 때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또는 그 관련해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어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를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개발비 이제 이런 뭐 홍보물 제작하겠다. 그럼 홍보물 제작 업체에 그냥 정보를 적어주시면 돼요. 사업등록 찍는 거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적어주시고요. 추진 일정이나 기대 효과는 뭐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로 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은 뭐 1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뭐 5월부터 보통 이제 5월부터 시작할 테니까 5, 6, 7, 8, 9, 10, 11, 12 해서 월 단위로 해서 쭉 어떤 것들을 할지를 적으시면 크게 문제 없겠고요. 자, 그다음 예산 운영 계획서 부분입니다. 예산 운영 계획서가 제일 중요하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총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게 부가세는 따로 생각을 하고 1,200만 원 정도로 이제 사업 계획을 잡으면 보조금이 1,080만 원, 자부담이 12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견적을 받으실 때 이제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우리가 리플렛을 제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5,000장쯤 만들겠다. 한 장짜리 리플렛을 만드는데 5,000장쯤 만들겠다라고 하면 뭐 장당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부가세 제외해서 500만 원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1회차 신청하는 기업이라서 90%를 지원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조금은 450만 원, 자부담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발하려고 이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의했더니 장애인 외적 건성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700 정도 전체 예산이 나오더라. 부가세 빼고. 그러면 보조금은 90%니까 630, 자부담은 7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했더니 전체 사업비가 1,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1,080, 자부담은 1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교부, 2차 교부인데 이거는 보조금에만 당연히 적으면 되는 거고 절반씩 나누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고 항목별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 받아서 제출, 이 항목별로 홍보물 제작 2개 견적, 홈페이지 개발 2개 견적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급 근로자 명부가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는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에서 적으시면 되고요. 이걸 작성하셔서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 서류들과 함께 합쳐서 요 인터넷 신청서에 보면은 구비서류 등록하는 첨부하는 항목에 보면 맨 아래쪽에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서류를 업로드 파일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근로자 명부는 이 부분에 등록을 해주시고요. 끝났네요, 교육이 벌써.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서 예시하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저희 자료실에 보시면 제가 교육 자료로 만든 걸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자료를 받으시면 공고문에 한글 서식 그대로 이제 올려놨고 거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 사업계획서 요 파란색으로 된 글자들까지 해서 그대로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양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적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셔서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안내를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직 아니라면 저희가 여기 채널 추가하셔도 사회적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면 채널 추가하셔서 저희 이제 그 친구가 되시면 저희가 소식을 지원 사업에 대한 소식들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질문 들어온 게 뭐 견적서도 첨부해야 되느냐? 예, 신청하실 때 이번에 사업개업이 신청하실 때 우리가 사업개업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어떤 어떤 걸 하는데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것들을 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 거래처 또는 그 어떤 것들을 하는 데에 대한 견적을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2개 업체 이상은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물 리플렛 제작 견적 첨부 마찬가지로 다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 이제 시간급 직원이 한 명인데 시간급 직원 그런 질문도 있는데요. 시간급 그 근로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식 근로자여야 합니다. 시간제는 상관없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서 뭐 그 예산 부족 등으로 전부 다 사업을 완료를 하지 못했다. 근데 추가로 올해 또 신청을 해서 이게 그 개발 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지원 지난번에 신청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그래서 이걸 또 신청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완료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사개월비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서 판단을 받아 보셔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지금 단순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플을 제작을 해도 견적서를 지금 일주일 만에 내야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나요? 어쨌든 견적서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일단은 나중에 보완하는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보완 기간이 있으니까요. 서류 보완을 하시면 견적서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을 집어넣고 5천만 원만 채우기보다는 선택 집중을 해서 5천보다 작은 금액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넣는 것이 나은 거냐? 사실 뭐 그게 뭐 무조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제가 서류 검토하는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항목을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줄 수 있는 항목이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신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서 선택하셔서 신청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심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냥 5천만 원 다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1천만 원 저것도 1천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기업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 뭐 어차피 신청은 여러 가지 했지만 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쓰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000만 원 다 신청하기 위해서 뭐 홍보물도 1,000만 원, 뭐 저것도 1,000만 원, 이것도 1,000만 원 해서 그러면 견적을 몇 개나 받아야 돼요. 만약에 5개 항목 신청한다 그러면 견적서를 10개를 받으셔서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홈페이지 개발하겠다, 홍보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뭐 특정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써낸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할 때 견적업체 2개 이상 했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금액을 배당을 하는 게 더 이제 그럼 A 기업과 B 기업이라고 치면은 뭐 A 기업도 1,000만 원 받고 B 기업도 1,000만 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A 기업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또는 인증사직 기업은 1억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근데 에너지 낭비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판촉물 제작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심사위원도 아닌데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판촉물 특히 이제 뭐 볼펜, 물티슈, USB 이런 것들 하시는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과거에는 사실 줬었어요. 근데 이 신청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좀 제한되면서 이런 단순 홍보 판촉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이 안 돼 있으면 신청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근로자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내년에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1년에 한 번 공고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혹시나 나오면 한 번 더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있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는 한 4, 5년 전에 한 번 있었나? 1년에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보통 1년에 사업개발비는 지금 요맘때 한 번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교부와 2차 교부를 작성하는 이유를 나누어 지급한다는 말은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면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이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나누어서 지급하고 그 나누어서 지급하는 이유는 실제로 1차 절반을 지급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보고 나서 판단해서 나머지 이제 지원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주면 이제 이게 제대로 사업비를 이제 받긴 받았는데 집행을 못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나눠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해외 벤치 마케팅 부분도 지원 가능하냐? 구체적으로 해외 벤치 마케팅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뭐 벤치 마케팅 부분이라는 거에 어떤 그런 관련 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사업계획서 쓴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홍보 마케팅의 일부라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근로자 관련해서 2021년 12월에 중도에 유급 근로자가 퇴사했고 신규 채용자는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21년 연말 기준에서 근로자가 없는 걸로 나올 텐데 그럼 신청해서 제외될까요? 12월 어쨌든 지침상에 지금 12월 말 기준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해도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신청한 기업 중에 못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항목이 불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면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잘 않는데요. 하지만 신청 항목이 완전히 배제될 만한 항목들이라면 못 받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못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는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특수한 이제 사업 계획을 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심사할 때 뭐 아니면 또 해서 뭐 다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업무 시간 감소로 근로자들 급여가 조정되는 거는 이거는 사업 개발비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무 시간이 조정되는 거는 뭐 12월에 근로자가 뭐 주 40시간 근로자가 뭐 1월 달에는 지금 근무 시간 조정해서 뭐 20시간이나 30시간 일을 하게 됐다.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근로자가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지금 사회직업동조합인데 육성사업에 되었다. 서류 통과되었다면 중복으로 보냐?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개월비하고 육성사업하고는 중복으로 보지 않고 다만 따로 관리하시고 중복으로 지원을 안 받도록 나중에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기 때문에 육성사업은 이후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때 사개월비 받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개월 받게 되시면 나중에 예비사직기업이 되더라도 한 번밖에 못 받으세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자,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삽개월비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으로라도 답을 드리겠고 저희 사무실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준비 잘 하셔서 신청하시고요. 2월 14일까지 신청서 제출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인터넷 시스템으로. 그리고 나서 미흡한 서류 부분들은 이후에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심사는 3월 하순 정도의 심사, 3월 중순 정도의 심사가 있다. 중하순 좀 20일 정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접 심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가치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오네요. 2019년 3월 7일 날 사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신청을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참여가 가능할까? 자, 인증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고 나서 5년 내에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개월비를 언제 채취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안 받으셨으면 3번을 받지 않으셨으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확인은 저희 쪽에 한번 전화하셔서 저희가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